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핵심 기초이론반 제18강 추세와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필기노트는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의 패턴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주식이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이런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한 주식은 한쪽 방향을 잡으면요,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승이잖아요. 하락 패턴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고점에서 주식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에 쭉 하락하는 패턴은 없습니다.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그쪽 방향을 자꾸 쭉 밀고 내려가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방향을 우리는 추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식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은 추세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 주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력들은 우리가 앞에서 거래량 할 때 배웠던 것처럼 부자형들이에요. 이 부자들이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부자들이 이 주가를 움직일 때 작업하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어떤 세력들이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는 패턴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기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봤을 때 이 A파동하고 B파동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주식은 세력들이 움직이는데요, 그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이유가, 저는 이 같은 종목을 해먹은 세력들이 또 해먹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돌리다 보면은 이 같은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패턴에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기초적인 패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로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은 2차로 완만한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완만한 상승이 나오면요, 2차 상승은 가파른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동안 우리 개인들이 많이 붙죠. 여기에 여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여기 물린 개인들이 많겠죠. 물린 사람들이. 그러면은 2차에서 이렇게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2차 파동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1차 파동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주는 조정이 왔을 때, 여기는 일본에 비해서 그 매물대가 적잖아요.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2차 파동 때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1차 파동이 가파른 상승이 나왔으면 2차 파동은 완만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구나, 그 1차 파동이 완만하게 나왔으면 2차 파동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구나,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런 파동이 항상 맞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본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락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하락 파동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1차로 가파른 하락이 나왔으면 2차는 완만한 하락이 나오고요. 1차로 완만한 하락이 나오면 2차는 가파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패턴으로는요, 좀 중요한 패턴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1차 상승 때 쭉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가격의 진폭이 작고 옆으로 기는 차트들이 있어요. 이런 차트들은 행여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뒤에서 배울 옷걸이 차트랑 같은 건데요. 이 조정 기간이 지금 급소가 되는 겁니다. 요 차트는 뒤에 가서 바로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 옷걸이 차트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5번 차트는 아주 중요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런 파동은요, 하락할 때 파동인데요. 이게 초입에서 상승할 때잖아요. 5번은. 6번은 이렇게 위에서 하락할 때인데요. 하락하는 파동에서 이렇게 같이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을 우리가 급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간 조정에는 이 하락 파동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랑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애매한 차트다. 이 추이를 좀 보고 조금 더 이 기간 조정에서 조금 더 빠졌을 때 거래량이나 캔들이나 이평선을 보고 판단하지, 이 하락 조정 기간에는 매수를 굳이 급소라고 저는 칭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시장 분위기까지 다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조정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있다,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패턴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N자형 파동하고 W자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N자형 파동이 뭐냐면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나왔는데 어느 지점에서 반등을 주는 거를 N자 파동이라고 해요. N자 파동에서는 우리가 이 저점에서 이 급소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에서는 이 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라갔을 때 이 50%에서 파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개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는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쭉 올라가는데, 이 파동을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파동이. 그쵸? 그럴 때 이런 파동, 하락 파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 부분을 N자형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V자 파동 또는 N자형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또 W자 파동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N자형 또는 W 파동, 이런 파동에서는요, 일단 주가가 밀린다는 거는 부정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N자형 파동이나 W자 파동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큰 호재가 없으면은 50%에서를 매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저점을 잡고 이렇게 반등이 들어올 때요, 이 위에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려 있는 사람. 그럼 우리 주가가 이렇게 요 라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얘가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매도 이렇게 왔을 때 맞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굳이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이 위에서 물려 있는 사람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단가가 낮다 이러면 굳이 이 저항 때, 매물 때 우리가 걸리면서 주가가 맞고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데, 여기 떨어진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질지, 더 떨어졌다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해가지고 돌파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욕심내지 말고 항상 50%만 안정권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매도를 하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려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은 항상 올 때 챙기는 거라서 큰 호재가 없으면은 기술적 반등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해요. 이런 매물이 있다는 거는 어떠한 좀 재료가 있고 심리가 좋아야 되는데요. 그런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큰 호재가 없으면 50%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고요. 사람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더 갈 거라는 항상 심리 때문에 이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50%의 룰을 강조를 해요. 항상 수익은 났을 때 챙겨서 쌓아가는 거니까. 알겠죠? 이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50%에서 꼭 챙겨라. 반등이 50% 정도에서는 꼭 챙겨라. 항상 그 50%가 그리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기도 해요. 그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짝꿍댕이 패턴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 엉덩이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신나가지고 이 오른쪽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들었어요. 너무 신나서 엉덩이가 들떴어요. 이렇게 뜬 차트를 우리는 짝꿍댕이 차트라고 하는데요. 짝꿍댕이 차트는 보시다시피 오른쪽 엉덩이가 들려 있는 거예요. 또 잘못 이해해서 또 왼쪽 엉덩이가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왼쪽 엉덩이가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오른쪽 엉덩이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엉덩이가 들렸다는 거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 있죠. 이 저점이 지금 상승했죠. 저점이 상승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점을 한번 잡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 밑에 저점에서 이전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졌어요. 여기에서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버티는 일수 3일은 봐야겠죠. 이 3일 정도 보고 봤을 때 3일 정도 이 전저점보다 더 그 저점이 위치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의 폭이 적고 저점도 올라갔으면은 다음 여기 고점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짝꿍땡이 패턴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 저점이 올라간 거라서 좋은 거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매물이 적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옷걸이 차트인데요. 옷걸이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앞에 거래량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한 번에 좀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요.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항상 급등 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빵원에서
여기 1000원까지 갔다고 예를 들면은 한 50% 있죠. 50% 중간값이니까 50%, 그러니까 한 500원에서 600원, 뭐 700원 요 사이에 어느 정도 선에서 중간값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변동폭도 작고, 이럴 때는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만약에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요, 주식이 떨어지려고 할 때는요, 정말 주식이 떨어지려고 할 때는요, 진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말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큰 악재가 나오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가끔씩 뭐 계단식 하락도 있겠지만은 정말 세력주들 보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떨어질 때도 이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이 옷걸이 차트의 포인트는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면서, 이 감소하는 구간에 이런 어느 중간값 이상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이 세력들이 내 이 물량을 이 여기에서 다 못 팔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물량을 여기서 다 못 팔았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거보다는 한번 더 올라가서 더 높이에서 팔 거다. 근데 여기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올리면은 개인들 물량이 나오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빼서 투매를 만드는 거예요. 투매. 개인들 물량을 투매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거면 더 빼지 왜 안 빼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얘네가 이게 돈을,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돈을 쓰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매집을 했어도 얘네가 어느 일정 주가 이하로 얘네가 이 주식 주가를 떨어뜨리면은 얘네들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도 그 수익폭이 적다고 표현을 하든지, 뭐 마이너스가 난다, 뭐 수익폭이 적다,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지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얘네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네들이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그 주가에서 일정한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자리가 급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어야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지면 안 되고요. 거래량이 앞에서 배운 것처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중간값 이상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간은 알 수 없지만은 얘가 한 번은 더 해먹는다. 최소한 전고점 근처까지, 아니면은 그 위에서 한번 팔아먹기 위해서 얘네가 해먹기 때문에 이 옷걸이 차트는 정말 중요한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옷걸이 차트는 별이 3개입니다. 3개.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차트입니다.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바닥에서 급등하거나 어느 정도 일정 고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차트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 테마주나 세력주에서는 이런 옷걸이 차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암기해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모든 패턴에 대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우리가 실전에 가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본적인 패턴, 우리 N자형 패턴, 짝꿍댕이 패턴, 이 옷걸이 패턴, 요 정도는 최소한 기억을 하고 실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